2,300만 원이라고. 말도 안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제 친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장례식장에 가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3일장인데 빈소가 없더라고요. 처음엔 뭐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요즘 이런 방식이 대세라고 하더군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장례식이라고 하면 3일 밤낮 빈소 지키고 조문객 맞이하고 음식 대접하고 정말 정신없고 돈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빈소 장례, 가족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장례의 38%가 무빈소나 가족장으로 치러졌다고 합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15%였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변하고 있을까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혹시 고인에게 예의가 아닌 건 아닐까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무빈소 장례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쉽게 말해서 전통적으로 3일간 빈소를 차리고 조문을 받던 것과 달리 빈소를 차리지 않고 화장이나 안치 후 바로 발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조문은 어떻게 해요? 하고 물으실 텐데요. 요즘은 이렇게 합니다. 화장 전 짧은 추모 시간만 갖기, 온라인으로 조문 받기 가족만, 화장장에서 작별 인사, 추후 추모 공간에서 만남.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가족장은 조금 다릅니다. 빈소는 차리되 가족과 가까운 지인만 소규모로 모이는 거예요. 옛날처럼 회사 동료, 친구의 친구까지 다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조용히 모여서 고인을 추모하는 겁니다. 보통 30명 이내로 진행되고 1일에서 2일이면 끝납니다.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부담입니다. 전통 장례식은 평균 1,500만 원이 들지만 무빈소는 500만 원 내외로 가능합니다. 둘째, 가족들의 체력적 부담입니다. 특히 고령의 상주분들이 3일 밤낮 빈소를 지키는 건 너무 힘들죠. 셋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형식보다 진심, 과시보다 실속 이런 생각이 많아졌어요. 제가 직접 만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박정희 할머니, 78세 되셨는데요. 작년에 남편분을 무빈소 장례로 보내셨습니다. 처음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빈소도 없이 보낸다는 게 서운하고 미안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더 좋더라고요. 3일 밤낮 형식적인 조문 받느라 정작 남편 생각할 시간이 없었을 텐데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추모하면서 남편 이야기만 했어요. 할머니 가족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1일째 오전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1일째 오후에는 장례식장 안치실로 모셨고요. 빈소는 차리지 않았습니다. 2일째 오전에 가족 10명만 모여서 30분간 추모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째 오후에는 화장을 진행했고요. 3일째에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조문객 접대하느라 음식 걱정, 숙박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아꼈죠. 비용을 한번 볼까요? 전통 장례였다면 약 1,800만 원이 들었을 겁니다. 빈소 사용료 300만 원, 음식비 500만 원, 수의와 관 200만 원, 화장과 운구 300만 원, 기타 비용 5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무빈소로 진행하니까 약 650만 원이 들었습니다. 안치실 사용 50만 원, 수의와 관 200만 원, 화장과 운구 300만 원, 기타 100만 원. 무려 1,150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이 돈으로 손주들 학비에 보탰어요. 남편도 그걸 더 좋아했을 거예요.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김민수 씨, 45세인데요. 아버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렀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말씀하셨어요. 나 죽으면 조용히 보내라. 형식적으로 사람들 모아서 내 주검 앞에서 떠들게 하지 말라고요. 김 씨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1일째, 병원에서 돌아가신 후 장례식장 소형 빈소로 모셨습니다. SNS와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부고를 알리면서
가족장으로 진행하니 조문은 정중히 사양합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2일째 오전 10시 가족과 절친한 친구 25명만 모였습니다. 1시간 동안 추모 시간을 가지면서 각자 고인과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오후 2시에 발인했고요. 처음엔 걱정했어요. 사람들이 섭섭해하면 어쩌나, 우리가 인색해 보이면 어쩌나. 그런데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다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며 격려해 주셨어요. 몇 분은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식적으로 빈소 찾아가서 잠깐 절하고 나오는 것보다 나중에 형이랑 밥 먹으면서 형수님 안부 묻고 조카들 격려하는 게 더 의미 있어. 김씨 가족도 비용을 크게 절감했습니다. 기존 예상 비용은 1,6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지출은 700만 원, 절감액이 9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아버지 추모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매년 어려운 학생 한 명에게 100만 원씩 주기로 했죠. 아버지가 교육자셨거든요. 이게 훨씬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전통 장례가 이렇게 부담스러웠을까요? 첫째, 경제적 압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조사 2024년 자료인데요. 평균 장례 비용은 가구 월 소득의 3.2배에 달합니다. 월 소득 400만 원 가구라면 1,280만 원. 거의 1년 저축액을 한 번에 쓰는 거죠. 장례비 때문에 대출받는 가구가 전체의 23%나 됩니다. 둘째, 체력적 소진입니다.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3일장 상주의 평균 수면 시간이 하루 3.2시간에 불과합니다. 평균 식사 횟수는 하루 1.5회. 스트레스 지수는 일반인의 4.7배나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상주의 41%가 장례 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슬픔을 제대로 느낄 겨를도 없이 조문객 맞이하고 음식 챙기느라 정신없어요. 셋째, 형식과 과시의 문화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장례과시 문화라고 부릅니다. 빈소가 작으면 자식이 불효한다. 조문객이 적으면 인망이 없다. 비용을 아끼면 인색하다. 이런 사회적 압박 때문에 능력 이상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넷째, 실질적 불편함이 있습니다. 3일간 직장 결근해야 하고 대부분 무급 휴가를 씁니다. 가족 전원의 일정을 취소해야 하고 어린 자녀들은 학교를 결석해야 하고 원거리 가족은 숙박 문제도 있고요.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가 장례 기간이 너무 길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무빈소 장례 정확히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단계 임종 직후 0시간에서 2시간 사이입니다. 먼저 병원이나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시면 장례 지도사에게 연락하세요. 대형 장례식장이나 전문 업체요. 그리고 무빈소로 진행하겠다 명확히 전달하시고 안치 장소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빈소가 아닌 안치실로요. 2단계 부고 발송입니다. 2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부고를 전송합니다. 아무개 빈소를 차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진행하오니 조문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고인의 뜻이 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온라인 조문 페이지 링크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밴드나 추모 사이트 같은 곳이요. 온라인 조문에서는 추모 메시지 남기기, 온라인 헌화하기, 추억 사진 올리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안치입니다. 1일째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장례식장 안치실로 모십니다. 안치실 비용은 하루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예요. 빈소는 하루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니까 엄청 차이가 나죠. 수의를 입히고 입관을 합니다. 가족들만 조용히 시간을 갖습니다. 4단계 추모 시간입니다. 2일째 오전에 합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족 추모 시간을 가집니다. 10명에서 30명 내외로 모이시고 고인 사진 앞에서 각자 추억을 나눕니다. 원하시면 짧은 종교 의식도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5단계 발인 및 화장입니다. 2일째 오후요. 화장장으로 이동해서 화장을 진행합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고요. 유골을 수습합니다. 6단계 안치입니다.
2일째 저녁 또는 3일째 하시면 됩니다. 납골당이나 자연장, 수목장 등을 선택하시고 간단한 안치 의식을 합니다. 끝입니다. 2일에서 3일이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준비물도 간단합니다. 꼭 필요한 건 사망진단서, 병원에서 발급받으시고요. 상주 신분증, 유족관계 증명 서류, 고인사진, 영정사진이요. 그리고 수의인데 장례식장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선택사항으로는 온라인 부고, 템플릿, 추모 영상, 고인 생전 사진으로 만드는 거요. 그리고 추모 문구집, 가족들의 메시지를 모은 것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무빈소 장례는 이렇습니다. 빈소를 아예 차리지 않고 안치실에만 모십니다. 조문 자체를 받지 않고요. 가족만 짧게 추모합니다. 비용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입니다. 가족장은 조금 다릅니다. 작은 빈소는 차립니다. 소형홀이요. 가까운 지인의 소규모 조문이 가능하고요. 보통 30명 이내로 합니다. 1일에서 2일 진행하고 비용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가족장을 선택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장소는 장례식장 소형 빈소를 선택하세요. 10명에서 30명 규모요. 비용은 하루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입니다. 또는 자택이나 작은 공간을 임대하실 수도 있고요. 조문 방식은 시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몇 월 며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만 조문 받습니다. 이렇게요. 인원도 제한하세요. 가족과 친척, 절친한 지인만 이렇게요. 사전 연락제로 하시면 됩니다. 조문 오실 분은 미리 연락 주세요. 음식은 대형 뷔페 대신 간단한 다과나 도시락 형태로 소량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통 장례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무빈소가 적합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고인이 조용한 장례를 원하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상주가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원거리 가족이 많아서 집결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가족장이 적합한 경우는요. 가까운 지인들과 작별을 나누고 싶은 경우, 전통적 형식을 일부 유지하고 싶은 경우, 조문을 완전히 맡기는 부담스러운 경우, 고인의 직업상 일부 동료들과의 만남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요즘은 병행도 가능합니다. 1일째는 가족만 무빈소로 추모하고 2일째는 작은 공간에서 이 시간만 조문, 시간을 갖고 3일째 발이 나는 시기죠. 이렇게 하면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무빈소나 가족장을 선택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 간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족들이 모두 동의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중 한 분이라도 강하게 반대하면 나중에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시고 고인의 생전 뜻이 있었다면 공유하시고 경제적 상황도 솔직하게 나누세요. 둘째, 친척들의 이해를 구하세요. 특히 연세 많으신 친척분들은 전통 방식을 선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추세라고만 하지 말고 고인의 뜻이었다고 하면 더 수긍하세요. 실제로 생전에 부모님과 장례 방식에 대해 대화를 나눠두면 좋습니다. 셋째, 부고 문구가 중요합니다. 좋은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무개님께서는 생전 검소한 삶을 사셨기에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조촐한 가족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나쁜 예는 빈소 없으니 오지 마세요. 이건 너무 직설적이죠. 넷째, 온라인 조문을 꼭 마련하세요. 조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온라인 공간은 반드시 만들어 두세요. 네이버 밴드 추모 페이지나 카카오 오픈 채팅방, 전문 추모 사이트 같은 곳이요. 마음을 표현할 통로가 있으면 사람들이 섭섭해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들도 알려드릴게요. 조의금은 어떻게 하나요? 부고에 조의금 정중히 사양합니다라고 명시하세요. 그래도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좌번호를 공개하되 굳이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안내하면 됩니다. 회사에는 어떻게 말하나요? 가족장으로 진행하니 회사분들의 조문은 정중히 사양합니다라고 명확히 전달하세요. 요즘은 대부분 이해합니다. 종교의식은 어떻게 하나요? 무빈소라도 원하시면 짧은 종교의식 가능합니다. 목사님이나 스님을 모시고
30분 정도 간단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대한장례협회 2024년 조사에 따르면요. 무빈소나 가족장을 선택한 유족의 87%가 만족한다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후회율은 4%에 불과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장례 방식은 유족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화장이나 매장에 필요한 법적 절차, 사망신고 같은 건 동일하게 밟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경조휴가는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무빈소든 가족장이든 법정 경조휴가는 동일합니다. 배우자 부모는 3일, 본인 부모는 5일입니다. 자, 이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절약되는지. 전국장례지도사협회 2024년 조사입니다. 전통 3일장 평균 비용은 1,542만 원입니다. 빈소 사용료 320만 원, 장례용품 210만 원, 음식비 480만 원, 꽃과 리본 60만 원, 운구와 화장 250만 원, 기타 숙박과 교통비 등 222만 원입니다. 무빈소 장례 평균 비용은 620만 원입니다. 안치실 20만 원, 장례용품 200만 원, 음식비는 0원 또는 소액, 꽃 10만 원, 운구와 화장 250만 원, 기타 140만 원입니다. 평균 절감액은 922만 원, 59.8% 절감입니다. 시간적 효과도 큽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2023년 연구입니다. 전통장례 소요 시간은 준비에 평균 72시간 3일이죠. 상주 1인당 투입 시간은 평균 48시간, 가족 전체 투입 시간은 평균 180시간입니다. 무빈소 장례 소요 시간은 준비에 평균 24시간 1일이고요. 상주 1인당 투입 시간은 평균 12시간, 가족 전체 투입 시간은 평균 48시간입니다. 132시간을 절약합니다. 5.5일이나 되죠. 이 시간에 가족들이 실제로 고인을 추모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심리적 효과도 있습니다. 고려대 심리학과에도 연구팀 2023년 조사인데요. 전통 장례 후 유족 조사에서 충분히 슬퍼할 시간이 있었다고 답한 사람이 34%였습니다. 반면 형식적 절차에 치여 슬플 겨를이 없었다고 답한 사람은 62%였습니다. 무빈소나 가족장 후 유족 조사에서는 충분히 슬퍼할 시간이 있었다가 76%였고 형식적 절차에 치여 슬플 겨를이 없었다는 18%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애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건강 효과도 있습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2024년 연구입니다. 전통 장례 상주의 건강 문제를 보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 48%, 장례 후 한개월간 수면 장애 67%, 소화기 질환 32%, 병원 방문 필요 41%였습니다. 무빈소 장례 상주의 건강 문제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21%, 수면 장애 28%, 소화기 질환 12%, 병원 방문 필요 15%였습니다. 건강 위험이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사회적 효과도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년 보고서인데요. 무빈소와 가족장 증가로 인한 사회적 효과로 연간 장례 비용 총액이 약 2조 3천억 원 감소했고 가계 부채 감소에 8천억 원 기여했으며 직장인 경조휴가 효율성이 34% 증가했습니다. 개인에게도 사회 전체에도 이익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구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고요. 대한장례협회, 업계 공식단체, 전국장례지도사협회, 통계청 공식 자료입니다. 논문과 보고서는 모두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무빈소 장례와 가족장,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으신 분, 평균 900만 원 절약됩니다. 형식보다 진심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싶으신 분, 상주가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 조용하고 품위 있는 작별을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주의할 점은요, 가족 간 충분한 합의가 필수입니다. 고인의 생전 뜻을 확인하시고 부고, 문구를 정중하게 작성하시고 온라인 조문 공간을 마련하세요. 아직 멀었는데 뭘 준비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준비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오늘 할 일입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우리 집 장례는 어떻게 할까? 부모님 의견을 여쭤보세요. 부모님은 어떤 장례를 원하세요? 정보를 저장해 두세요. 근처 장례식장 연락처, 무빈소 전문 장례 지도사 정보, 이 영상 즐겨찾기 하세요. 이번 달 할 일입니다. 장례 희망 사항을 문서로 정리하세요. 무빈소인지 가족장인지, 화장인지 매장인지, 선호하는 장례식장은 어딘지요.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장례는 고인을 위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남은 가족들에게 너무 큰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빈소 장례나 가족장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이 담긴 현명한 선택입니다. 형식은 줄이되 고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형식에서 벗어나 진짜 애도와 추모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빈소 장례나 가족장을 선택하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진짜 고인을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 가족끼리 더 가까워졌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천 팁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가족들과 가볍게 이야기 꺼내보세요. 오늘 이런 영상 봤는데 이번 주말 부모님과 진지하게 대화해보세요. 부모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음 명절 친척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요즘은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필요하면 근처 장례식장에 전화해서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무빈소 장례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빈소 장례, 가족장, 어렵지 않습니다. 형식은 간소하게, 마음은 가득하게, 그게 바로 현대적인 장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